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말 주간 세계 경제 탑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6일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세 건의 뉴스를 발췌했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의 9월 중 고용이 13만 6천 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1969년 이래 최저인 3.5%를 기록했다는 마켓워치의 US as 136,000 jobs in September. Unemployment rate hits a 50-year low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미국이 EU에서 생산한 비행기 및 농산물에 대해서 10 내지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는 CNBC 보도에 US to impose tariffs on EU aircraft and agricultural products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일본이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2%포인트 인상하기로 하고 10월 1일 시행하기로 하였다는 BBC 뉴스의 Japan delivers long delayed consumption tax hike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뉴스. US adds 136,000 jobs in September. Unemployment rate hits 50-year low. 마켓워치 뉴스 보시죠. 미국의 9월 중 고용이 예상 15만 명보다는 약간 저조한 13만 6천 명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1969년 이래 최저인 3.5%를 기록하였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과 거의 변동이 없었는데 전년 동월 대비로는 2.9% 증가하였군요. 지난달보다 조금 부진했습니다. 산업 부문별 고용 동향을 보면은 제조업은 약세 속에 그러나 서비스업은 대체로 호조였습니다. 제조업이 2,000명 감소한 데 대해서 보급 및 교육이 4만 명 증가하고 정부 쪽에서도 2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인구 센서스 조사 인력에 투여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소매 판매는 11,000명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September Jobs 리포트에 대해서 미국 경제가 리세션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약간의 희망을 주었다고 이렇게 평가하는군요. 그러나 고용 둔화 및 임금 정체는 부담스럽네요. 몇 달 더 워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페드의 반응을 보니까 대체로 괜찮은 고용 지표다 이렇게 평가하는군요. 그러나 시장에서는 10월 말 FOMC에서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25bp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는군요. 현재 2.0에서 2.25%인 것을 1.75에서 2.0%로 낮출 것이라는 거죠. 시장의 반응은 좋아서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하였군요. 네, 오늘의 두 번째 뉴스. US to impose tariffs on EU aircraft and agricultural products. CNBC 뉴스를 보시죠. 미국이 EU에서 생산한 비행기 및 농산물에 대해서 10 내지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트를 10월 3일 총 6페이지에 달하는 리스트를 발표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우선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에서 생산한 항공기, 에어버스를 얘기합니다. 항공기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하고 그리고 아일랜드, 스코틀랜드산의 그 몰트 위스키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며 영국산 의료 및 담요에 대해서 25% 관세, 독일산 커피 제조기 등에 대해서 25% 관세, 독일, 스페인, 영국산 치즈, 올리브 오일, 냉동육에 대해서 25% 관세, 그리고 EU 여러 나라에서 생산한 돼지고기 제품, 버터, 요구르트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군요. 그 시행 날짜는 10월 18일부터입니다.
이러한 발표에 대해서 EU 쪽의 비난은 물론이거니와 미국의 항공사들도 일제히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트럼프 정부의 그 무역 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 우려로 큰 폭 하락하였습니다. 미국과 EU 간의 무역 분쟁의 발단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즉 2004년에 미국이 유럽 국가들의 에어버스사에 대한 불법 보조금을 그 사례를 WTO에 제소했고, 이때 EU도 미국의 보잉사에 대한 불법 보조금 사례를 WTO에 제소하였죠. 제소한 지 15년 만에 지난주 초에 WTO가 에어버스 사례를 불법 보조금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EU 제품 75억 불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 권리를 획득하였죠. 그리고 이에 근거해서 10월 2일 미국이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고 그 다음날 3일날 그 대상 품목 리스트를 발표한 거죠. 이에 대해서 EU는 지금 보복을 예고하였고, 그러자 미국이 다시 EU의 보복은 근거 없다고 주장하면서 EU가 만약 보복하면은 추가 보복 조치를 WTO에 승인 신청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향후 전망을 보면은 EU가 곧 보복 관세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결국은 관세 전쟁 심화로 서로 상호 피해를 입게 되겠죠. 특히 EU는 지금 이미 경기 둔화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피해가 더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 유로존 경제 성장률이 0.4%고 2분기에는 0.2%까지 떨어졌죠. 특히 수출 주도 성장국인 독일의 경우는 2분기에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성장도 하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의 부정적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미국과 EU 간의 분쟁이 올가을부터 심화되면은 미국과 EU 경제는 물론 각각의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 전체 경기 순환적 충격, 사이클리컬 이펙트가 예상된다고 하는군요. 즉 단기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 경기 순환적인 그런 중장기적 충격이 예상된다는 거죠. 세계 경제가 경기 순환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되면 한국의 수출이 더 고민되겠죠. 여기서 한국의 수출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은 한국의 수출은 10개월째 감소세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최근 넉 달은 두 자릿수 10%대 감소를 보이고 있고요. 세계 10위권 수출 대국 중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출 감소율이 1등을 기록하였군요. 미중 무역 전쟁에 이어서 이제 미국과 EU 간의 분쟁이 심화되고, 그리고 한일 간의 무역 갈등도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한국의 수출은 추가 감소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한일 무역 전쟁 우리가 이긴다, 또는 부품 산업 때늦게 육성한다, 이런 선전을 하기보다 당장의 수출 증가 대책 수립이 기요하다고 생각되는군요. 네, 여기서 미국과 EU 간의 무역 분쟁에 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번 미국과 EU 분쟁은 트럼프 정부의 무리한 도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미국 경제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둔화 조짐이 보이고 있고, 즉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3.1%에서 2분기에는 1%포인트 내린 2.1%가 되었고, 3분기는 그것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미국과 EU 무역 분쟁이 가세화하면은 그야말로 경기 순환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미국과 EU 간의 무역 분쟁 심화는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 전쟁보다 더 심각한 부작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역 규모 면에서 EU는 미국의 최대 수출 대상으로서 작년도에 미국은 EU 앞으로
5,745억 브루치를 수출하였고 EU로부터 수입은 6,839억 불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역 적자가 1,094억 불이었던 데 비해 대중국 수출은 1,792억 불, 중국에서 수입한 금액은 5,745억 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적자가 3,953억 불에 달하였죠. 즉 대EU 수출이 대중국 수출의 3.2배에 달하고 대EU 무역 적자는 중국 쪽에서 발생하는 무역 적자의 27.7%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큰 덤태기를 쓴 것이지 EU와의 거래에서는 그리 큰 덤태기를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인 우방인 EU 경제가 지금 침체되고 있는 상태에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은 EU의 반감이 고조되겠고 그 결과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 EU가 소원해지게 되겠죠. 그야말로 소탐 대실의 결과를 초래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오늘 세 번째 뉴스. Japan delivers long delayed consumption tax hike. BBC 뉴스를 보시면은 일본은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0%로 2%포인트 인상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5년 전인 2014년에 5%에서 8%로 인상한 후에 그동안 경기 침체로 시행을 연기해 오다가 이번에 시행하게 된 거죠. 적용 대상은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가 해당되고 식품은 대부분 면세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서 특징적인 내용은 5% 소비세 환급, 리베이트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인데요. 소비자가 소상인으로부터 전자결제로 구매한 경우에는 5%의 소비세를 환급해 준다는 얘기죠. 소상인 보호와 전자결제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인데 5% 리베이트는 실제 2%포인트 세율 인상을 넘는 큰 혜택인 거죠. 이번 소비세율 인상으로 조성된 세입은 사회복지용 등에 사용하는데 취약전 아동교육비로 약 50%를 쓰고 나머지는 정부 부채 이자 상환 등에 사용할 거라고 하는군요. 소비세 인상으로 일본 경제가 소비 위축 등의 부담을 갖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2014년 소비세 인상 때보다는 충격이 덜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당시보다 현재 경제 여건이 호전되었고 그리고 내년에 올림픽 경기를 개최한다는 효과 그리고 5% 리베이트로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를 갖췄다는 점을 드는군요. 한국 경제 라이벌인 일본 경제 최근 동향을 보면은 올 1분기에 0.7% 상승, 2분기에 0.4% 성장하는 등 전체적으로 괜찮은 성적표를 나타냈군요. 내년에는 올림픽 경기를 개최하기 때문에 내수 경기가 좀 더 나아지겠죠. 그러나 세계 무역 전쟁 심화 등 대경제 여건이 여전히 일본 경제의 주요 변수가 되겠군요. 네, 오늘도 위클리 탑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를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